주식시장에는 때때로 이런 기업이 등장합니다. 매출은 아직 전혀 없는데 시가총액은 벌써 수십억 달러를 넘어선 회사. 오클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설립된 지 불과 10여 년 남짓한 작은 원자력 스타트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차세대 에너지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원자로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원자력, 인공지능, 국가안보라는 오늘날 가장 뜨거운 새 키워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글로벌 과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한 기업 오클로.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1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거품이다라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던지는 질문이 크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은 이 극단적 스토리의 주인공 오클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의 역사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 시장 환경,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기회와 리스크까지. 왜 오클로가 이토록 주목받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SEC 공식 IR 자료, 그리고 최근 어닝콜 발표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자료 기반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클로는 2013년 미국에서 설립된 원자력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오로라라는 마이크로 원자로 때문입니다. 오로라는 기존 대형 원자로와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해 현장에서 신속 조립하는 컴팩트 모듈형 설계입니다. 말 그대로 모듈화된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거 미국 에너지부가 운용했던 EBR2와 FFTF 같은 액체금속 고속로의 수십 년간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데이터를 계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별점은 연료 활용법입니다. 오클로는 고농축 저농도 우라늄, 즉 헤일로 연료를 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설계상 사용 후액 연료의 성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지만 이는 규제 승인과 경제성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중대한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헤일로 공급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상업화의 핵심 관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클로의 기술 정체성은 소형화, 모듈화, 첨단 연료 기술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이 오클로를 기존 원전 기업들과 구분 짓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클로가 내세우는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고객과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른바 BO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구독 모델을 통해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오클로는 이미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의 아일슨 공군기지 소형 원자로 배치 사업에서 우선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최종 계약이 아니며 향후 추가 검토와 협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직접 파트너로 나선다는 점에서 오클로의 기술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됩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리버티 에너지와 협력해 가스 발전과 SMR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력 솔루션을 개발하고 버티브와는 AI 데이터 센터 전용 냉각, 전력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MOU를 맺어 시공, 운영 경험을 보완하고 센트러스 에너지와는 헤일로 연료 공급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데이터 센터, 국방이라는 세 분야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오클로는 단순 스타트업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클로가 뛰어드는 SMR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원자력협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설비가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증가분 중 SMR이 차지할 비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수요의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24시간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기를 원하고 SMR은 이론적으로는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축은 석탄 대체입니다. 미국과 동유럽에서는 퇴출되는 석탄 발전소 부지를 SMR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송전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환경은 분명히 우호적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원전 PTC를 신설했고 DOE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원전과 연료 공급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국내 연료 공급망 확충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센터 수요와 석탄 대체, 정책 지원이라는
세 가지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지금의 오클로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들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로는 현재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매출은 0달러로 공시되었습니다. 대신 2025년 6월 약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하며 상업화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인허가 신청 부지 준비 초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은 약 2억 3천만 달러, 단기 유가증권을 포함한 전체 유동성은 약 6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유의미한 이자부 차입은 없고 회계상 총부채는 비용, 충당부채 등을 포함해 수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즉 현금 여력은 충분하고 차입과 부채 부담도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본 소요는 상당합니다. 첫 번째 오로라 발전소를 짓는 데만 1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10기가와트 이상을 확대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추가적인 주식 발행이나 차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오클로의 시가총액은 약 100억 달러 안팎으로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PB 비율은 두 자릿수로 유틸리티 섹터 평균 대비 현저히 높습니다. 이는 오클로가 이미 성공을 전제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실행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판단은 인허가, 연료 확보, 첫 상업 가동이라는 3대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들이 상당합니다. 첫째, 규제 승인 리스크입니다. 오클로는 NRC의 통합 인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지만 심사에는 보통 24에서 36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과거 2022년 첫 신청이 중대한 정보 공백을 이유로 거부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연료 공급망의 불확실성입니다. 헤일로는 현재 상업적 생산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센트러스가 DOE에 900kg을 납품한 실적이 있지만 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민간 상업 공급과는 별개입니다. 대규모 상업적 공급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셋째, 막대한 자본 조달 부담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조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 증자가 반복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입니다.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롤스로이스 등 다양한 SMR 개발업체들이 유사한 일정으로 인허가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클로가 가진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수용성 리스크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양면적이며 정치적 변화나 안전 관련 이슈 발생 시 정책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 리스크, 투자 판단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상 증자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지만 시장 상황과 주가 수준에 따라 조달 조건과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현금으로는 2~3년 정도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실제 건설 단계에 진입하면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 환경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지원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오클로에게 유리하지만 정치적 변화나 에너지 정책이, 우선순위 변경 등이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오클로의 미래를 가늠할 가장 직접적인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확인하며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클로는 현재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아직 첫 상업용 원자로도 건설하지 못했고 규제 승인 역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 회사에 10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오클로를 통해 AI 시대의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베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밸류에이션은 극도로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클로가 단순한 원자력 스타트업이 아니라 투자자 심리가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결정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클로가 2027년이나 2028년에 첫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가동한다면 이 회사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선구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연료 조달, 자본 확보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과열된 기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단기적 투기 대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투자로 볼 것인가. 오클로는 지금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실험이 되었습니다.
AI 국가안보, 탈탄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만큼 성공과 실패,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시장에 남길 교훈은 상당할 것입니다. 저는 단기 투기보다는 기술주로 성장 모멘텀을 추구하면서도 ETF와 대형주로 중심을 잡습니다. 여기에 현금과 배당주로 안전판을 마련하고 소형 성장주는 초장기 관점에서 발굴해 나가죠. 오클로 역시 이런 균형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열된 기대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의 한 조각으로 두고 성공하면 크게 열릴 길, 실패해도 감당 가능한 리스크로 보는 것, 그게 제가 택하는 투자 관점입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